애플 이야기를 하면 이 인물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바로 스티븐 잡스인데요. 그는 향년 56세의 짧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일어났던 업적들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잡스는 1955년 시리아 출신의 친부와 대학원생 친모에 의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당시 형편이 좋지 못했던 친모는 잡스를 바로 보호시설에 맡깁니다. 친모는 잡스가 부잣집에 입양되기를 바랬고 마침 부유한 변호사 집안에 입양될 예정이었어요. 그러나 그 집안은 딸을 원했었기 때문에 잡스는 새로운 집에 입양되게 됩니다. 바로 양부모인 잡스 부부였죠. 양아버지는 고등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한 노동자였습니다. 잡스는 이 집안에서 인생을 바꿀 두 가지를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친부모가 없다고 친구에게 놀림을 받아 풀 죽은 일이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잡스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잡스야, 우리가 널 특별하게 선택한 걸 안다. 넌 특별한 존재다라면서 자신감을 살려주는 겁니다. 형편이 좋진 않았지만 사랑이 넘치는 좋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계공이었던 잡스의 아버지는 중고차를 매입해서 수리해서 이윤을 남기는 엔지니어였는데요. 아버지가 작업을 하실 때도 동네에서 매사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작업하기로 유명했답니다. 이때 잡스가 아버지에게 그 성향을 물려받게 돼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고쳐보고 볼트도 조여보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계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고등학교 때 전화번호부를 보고 기업 HP의 CEO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주 주파수 추정기 만들어보고 싶은데 남는 부품 좀 줄 수 있냐 이런 패기를 보이게 되죠. 근데 당시 CEO 빌 휴렛은 당돌한 잡스가 마음에 들어서 여름방학 동안 그를 임시 채용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잡스는 대학을 진학하는데 6개월 만에 학교를 자퇴를 해요. 자퇴한 이유가 뭐냐? 학비도 비싼데 이걸 왜 배우는지 모르겠고 부모님이 한평생 벌어놓은 돈이 자신의 학비로 쓰이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전공이 아닌 다른 과목들을 첨가하면서 기숙사가 없으니 친구 집 방바닥에서 자고 콜라병을 주워 팔아서 밥을 사 먹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일요일마다 제대로 된 밥을 먹기 위해서 7마일 약 11km 정도나 되는 수도회에 걸어서 밥을 얻어먹어 다녔었죠.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은 잡스였지만 가슴 한편에는 반드시 상류 사회로 가겠다는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1976년 고등학교 선배였던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차고해서 애플을 창업하게 됩니다. 희대의 천재라고 불리는 워즈니악은 연구진 수십 명이 붙어도 힘든 컴퓨터를 단 혼자서 만들어내는데요. 그러나 제품 개발에만 관심이 있던 청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팔아야겠다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걸 볼 잡스가 이렇게 쭉 던지는 거예요. 형, 그럼 뭐 내가 팔아볼게. 그때 이제 잡스의 사업 과정이 면모를 볼 수 있었는데요. 훗날 워즈니악이 이때를 회상하면서 잡스가 뛰어난 엔지니어이기도 했지만 사업가로서의 도전 정신과 전략이 뛰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잡스가 없었다면 컴퓨터를 팔 생각도 못했을 거고 애플도 없었을 것이라고요. 또 초기 사업 자금도 자신의 차를 팔아서 될 만큼 용기 있는 결단력을 보여줬죠. 이때 당시 잡스가 했던 말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여러분들 집에 컴퓨터 하나씩 1가구 1PC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의 일로는 고가의 컴퓨터를 집에 놔준다니 지금은 1가정 1PC가 상식적이지만 허무맹랑한 소리였다는 거죠. 그러나 애플 시리즈의 발명은 이를 현실로 바꿔버립니다. 애플이 만든 컴퓨터를 통해 더 이상 PC가 기업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보급이 되게끔 만들어버리니까요. 창업한 지 10년 만에 2명에서 4,000명까지 직원이 많이 커지는데요. 그리고 30의 잡스는 애플에서 해보죠. 아니 어떻게 자기가 만든 회사에 잘릴 수가 있냐고요. 당시 그가 회사 경영을 위해서 데려왔던 돈 스컬리가 그를 해고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척 자기 중심적인 경격 탓에 함께 일하기 싫은 상사 1순위였고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폭언이 엄청 심했대요. 이렇게 애플에서 쫓겨난 잡스는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1주만 남기고 애플의 주식을 모두 팔아서 넥스트와 픽사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넥스트는 잡스가 그간 개발하고 싶었지만 이제 애플 경영진이 그건 너무 비싸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반대로 만들 수 없었던 컴퓨터들을 자유롭게 개발했었는데요. 초고사양 플러스 화려한 디자인까지 잡으려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싼 컴퓨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팔리지가 않았던 거죠. 이렇게 20대부터 승승장구하는 잡스는 정말 가장 암울한 30대를 맞았고 애플의 전성기는 끝났고 잡스라는 사람은 다시 일어서지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실리콘밸리에서 팽배했습니다. 실제로 잡스는 10년 동안 번 돈의 절반 이상을 다 까먹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잡스를 살려준 거는 컴퓨터가 아니라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픽사에서 만든 3D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가 대박을 치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수조 원을 벌어들인 효자 애니메이션 덕분에 잡스는 다시 성공가도에 올랐고 당시 애플은 과거의 위상과는 다르게 10억 달러라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애플은 넥스트를 인수해서 잡스를 다시 CEO로 내세운 거죠. 애플 또한도 많이 부끄럽고 민망했지만 회사가 망할 수는 없잖아요. 밥그릇인데 다시 잡스를 불러들인 거죠. 그때 이제 잡스도 천상천하 유아 독전처럼 불었던 오만했던 지난 날을 반성했다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10년
10년간 넥스트에서 연구했던 기술력이 애플에 돌아온 이후로 대박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맥 시리즈로 데이트를 치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도 당시 PC는 이미 팽팽한 경제 구도가 자리 잡고 있었고, 잡스는 회사를 성장시키려면 더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고 결단합니다. 아이폰이 바로 여기서 나왔죠. 세상은 애플과 그에게 열광했습니다. 재산 또한도 9조 원까지 늘어나면서 더욱 큰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카카오조차 이 아이폰을 좀 더 잘 쓸 수 없을까에 대한 김범수 회장님의 고민으로 시작된 회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1년 10월 5일 향년 56세에 췌장암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하루 전에 공개됐던 아이폰 4S는 그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선보인 제품이었죠. 이후에는 잡스가 무척 아끼고 사랑했던 팀 쿡이 애플의 CEO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는 혁신보다는 조화 강점인 사람이었는데요. 과거 애플이 소홀히 했었던 협력업체 노동자의 인권과 환경보호 기부 관행에도 무척이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답니다. 팀 쿡이 이끄는 애플은 혁신이 없다라는 안 좋은 평가가 있긴 하지만 에어팟과 애플워치를 통해서 과거 애플보다 3배 더 발전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에까지 도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세상을 바꾸는 건 늘 청년들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고에서 시작했던 두 청년의 꿈이 이제는 세계를 혁신하고 리드했다는 아름다운 애플의 창업 신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